매진이 되고 이렇게 많은 카메라 셔터와 이 영화 배우님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괜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대구까지 이렇게 직접 와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오호극장에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레즈비언 액티비즘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연애담 영화를 보고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사실 말보다는 감정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고요. 되게 요새 핫한 영화인데요. 어쨌든 영화 잘 봤습니다. 제 감상평 간단하게 하고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담에서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담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류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담 만든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포스터에도 써있죠. 너의 눈빛에서 시작된 우리,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이 자리. 네, 지금부터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받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 질문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연애담 사랑합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초반에 술집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뒷모습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저까지 괜히 간질간질거리고 좋았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후반에서는 나란히 앉을 때 또 앞모습으로 찍으셨던데 그게 일부러 더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하신 건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배우님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이 배역을 바꿔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했고요. 만약에 바꿔서 해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좀 줄이고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감독님. 네, 그렇게 뒷모습으로 하게 된 건 아예 촬영하기 전에 그렇게 계획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가 보면은 연애담에서도 보면은 누가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관계들이 좀 유사하면서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나 그 전에 처음에 만나고 이랬을 때 마주봤던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뒷모습도 찍었고 앞모습도 찍기는 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카메라가 가려져 있을 때가 저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둘이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잠깐 입맞춤을 하고 눈치를 보는 그게 굳이 앞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나중에 편집할 때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어떤 뒷모습 안에서의 어떤 풋풋함이 나중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좋았을 때는 이쪽에 앉아 있다가 나머지 지수가 아쉬워서 불렀을 때는 지수가 가게 되면서 어떤 관계가 바뀌고, 그때 복잡한 거는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식의 촬영들을 했고요. 그거 아니고서도 술집이나 이랬을 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윤주가 연애를 할 때와 연애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가 좀 미묘하게 좀
유사하면서 바뀌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을 했던 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윤주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저 윤주하면 완전 다른 결의 영화가 나오겠죠.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윤주 역할 되게 탐나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탐납니다. 진짜? 이건 좀 진짜로. 촬영 때 못 들었는데. 그럼요. 지금 내가 맡은 게 있는데 거기다 윤주 하고 싶다 이러면 좀 저는 촬영 때 제가 윤주를 맡았지만 지수는 어떠냐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한 2번? 그때마다 감독님께서 거절하셨고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셨고 하지만 아직도 그 욕망이 있고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저를 대놓고 예쁜 여자, 대놓고 예쁘고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적인 여자로 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설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윤주라면 윤주의 감정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의 베테랑 지수 씨, 순수함의 캐릭터 윤주 씨.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질문 있을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저기 끝에 2번째 앉아 계신 분. 배우가 찾아갑니다. 조심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제목이 연애담인데 혹시 다른 제목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거나 혹시 후보에 있었던 제목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감독님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제목은 처음부터 연애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담이라는 제목에 그 박정민 배우가 나온 단편 말고 다른 더 옛날 단편 영화가 있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돈 벌어올게 약간 이렇게 하는 좀 다른 느낌의 영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의 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감독님한테 제가 장편으로 그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연애담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고요. 그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되게 일상에 있는 말이잖아요. 연애라는 게 거기에 그 연애 이야기라는 말 자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영어 제목을 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의 연애담이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 수 있을까? 러브스토리는 되게 대단한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영화도 있어서 그 앞에 그러면 우리라는 거를 붙이면 좀 이렇게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음에 구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중간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연애담이라고 해서 실제의 연애 스토리만 있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 담긴 이야기가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단순히 결혼, 30대 여성의 어떤 주인공 여주인공 윤주 씨를 일단 주로 따라가다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밍아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족,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되게 감독님한테 질문할게요.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흔하게 이렇게 남녀 커플로 설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여여 커플로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목에서 연애담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담으신 의도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여자들로 사랑 이야기를 굳이 담았냐? 근데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되게 일상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것들. 근데 좀 어떤 사랑의 이야기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비가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영화 안에서도 아무도 그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용기를 내야 되는, 주인공이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전에도 단편에서 비슷한 어떤 생각으로 여자 둘의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레즈비언의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단편을 만들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잘 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충분하셨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류의 동성애에 관한 영화가 사실 실제로 많이 없고요. 많이 갈증이 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갈증이 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감독님의 정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컸고요. 다음에 차기작이 된다면 다음에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앞에. 그걸 주시겠어요? 영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배우님들, 감독님들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냥 다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지수에게 뭐 윤주는 78번째 여자였잖아요. 근데 윤주에게 지수는 몇 번째 사랑이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감독님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감독님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배우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들 때 상상했던 부분에서 그 악자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 생각에 거의 같을 것 같은데. 78번째?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는 처음이죠. 저한테는 처음이고 감독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듣고 혹시 어긋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뭔가 나를 흔들어, 아마 연애는 해봤을 것 같아요. 윤주도 뭐 32살이나 됐는데, 근데 뭔가 어긋났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남자를 만나, 윤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친구가 뭐 연애 경험이나 그 어떤 관계 안에서의 성적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남들은 되게 좋아, 연애가 되게 좋은데 왜 나는 이상하게 별로 이게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되게 이렇게 누군가한테 푹 빠지는 거는 아마 지수가 처음이어서 그 어떤 그 뭐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되게 인생을 건 용기 있는 말들을 막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주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지수의 77번째는 조크예요. 아시죠? 재밌었어요. 아시죠? 지금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혹시 제가 캐롤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혹시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한 가지만 더 대부분 여인들끼리의 사랑신을 아까 좀 많이 밟더라고요. 거기서 좀 배우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캐롤 안 봤죠, 당연히. 그때는 한참 연애담을 찍고 있을 때였고요. 캐롤이라는 영화도 전혀 몰랐을 때요. 사실 그 전에 연애담 시나리오 때 촬영 전에 아마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에 혼자 가서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 영화가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캐롤은 연애담 편집이 아마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담을 준비하면서 어떤 퀴어 영화를 먼저 보면서 뭔가 이렇게 유사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멜로드라마들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그냥 일반 남녀의 멜로드라마들을 많이 봤고요. 네, 제2의 캐롤이 아닌데 이게 먼저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꼬리표가 붙는 거여서 사실은 아가씨 전에 빨리 연애담이 공개가 돼야 된다.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2의 아가씨를 따라 다행히 전주에서 아가씨보다 좀 빨리 공개가 돼서 좀 다행인데요. 네. 그리고 배드 씨는 우선은 저는 좀 밝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낮에 술 안 취해서 정말 진심으로 둘이 시작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낮으로 설정을 했고요. 힘든 건 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 거랑 감정적으로 힘든 거는 좀 다른데 되게 제일 예쁜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 그 눈빛이 정말 서로 따뜻한 정말 그 따뜻함이 스파크가 탁 튀는 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배드 씨는 몇 번 찍었나요? 몇 분 만에 오케이가 된 거죠? 많이 안 찍었어요. 네, 저희 되게 다 들리시죠? 그냥 마이크 빼고 할까요? 네, 되게 좀 네. 가까워서 좋네요. 근데 배드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촬영 스케줄이 되게 타이트해서요. 거의 이전에 다른 씬들을 앞에 찍고 그날 촬영 시작한 지 거의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찍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체력적으로 두 분이 거의 몸을 못 가 지쳐서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찍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되게 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른 날 찍을까요? 했는데 그냥 그날 찍는 게 좋겠다 해서 찍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을 딱딱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있고 그거를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한 3번 정도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찍었어요. 그래서 몇 번 리허설을 하고 그냥 그 방향대로 해서 거의 한 번씩 네, 해가지고 실제 찍은 건 한 30분 정도 돼요. 기억이 안 나. 네, 아마 그 정도 굉장히 짧게 네, 했죠. 배우인 지수 씨에게 질문하면 실제로 그 배려신에서 섹스를 할 때 이렇게 리드하는 장면이잖아요. 리드할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주는 이렇게 일단 느끼면 되잖아요. 느끼면 되는 이 포지션에 있는 실제로 아소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리드하는 장면에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코멘트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실제로 그런 장면 처음 촬영하실 텐데. 네. 저도 지수의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인물을 만들 때 배우로서 되게 인물에 대해서 좀 관찰이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날 진짜 너무 힘든 촬영 끝에 마지막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날 그 전에 이제 찍었던 장면들이 좋은 씬들은 막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우리가 막 데이트하던 씬의 연장이 아니라 예, 뒤쪽에 되게 우리 서로를 그냥 갈망하던 어떤 그런 씬들을 많이 찍다가 이제 다시 초창기로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배우도 당연히 괴리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모두 힘든 상황에서 어찌됐던 제가 리드를 해야 되니까 지수 언니, 윤주 언니가 상희 언니가 약간 조금 상희 언니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서 언니가 약간 좀 급하게 저한테 자꾸 리드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을 빼라 제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나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고 싶어. 언니가 그런 차라리 그냥 힘을 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쉬웠어요 저는. 네. 제가 리드하는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정 연기, 표정 연기, 얼굴 연기 너무 다들 좋았었죠. 네, 고생하신 정말 레즈비언 영화를 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걸림없이 배드신을 본 건 사실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라서 사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끌고 가봤습니다. 혹시 그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소소한 질문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이유가 공투 안에 그리고 지수한테 건네줬던 게 붕어빵. 영화가 전반적으로 연주할 때 어떤 다른 일상생활 연애 지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윤주의 일상도 담고 있어서 윤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수는 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옛날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잠깐 나오기도 하고 첫 장면에서 윤주랑 지수가 처음 만났을 때 지수가 그 엄청난 책을 들고 도물상으로 가서 그 책들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지수 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무슨 일이 생각했는지 이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이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바이오리스를 그냥 잘 들리세요? 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우리의 대답이 끝에까지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봉투 안에 뭐. 공부 안에 뭐였는지. 군고구마예요. 붕어빵보다는 군고구마가 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잖아요. 음식? 겨울엔 고구마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해서 그랬었고요. 지수는 네, 그 이사갈 준비를 한다의 어떤 거였고요. 그 지수 집에 보면은 책들이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설정은 그 다시 대학과는 다른 그
그때 설정은 심리학 무슨 대학원 이런 데 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그 부모님 도움을 최소로 하고 자기가 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대학원 준비를 하는 어떤 설정이었고요. 바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약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얘기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대답이겠습니까? 네, 그럼 혹시 또 다음 질문 혹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없으시면 배우님들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지수와 윤주의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빠져나오고 봤을 때 지수와 윤주의 이 두 캐릭터의 매력은 뭐다라는 게 있으시면 매력일 것 같아요. 궁금한 윤주 씨가 보는 지수 씨 매력은? 저는 지수 하면 떠오르는 게 고물상에서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거든요. 정말 예뻤어요. 그 현장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저 멀리 있는데도 정말 예뻤어요. 그냥 그래서 뭐지? 근데 그냥 그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운이 예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번 더 만나면 이 사람의 자유분방함이나 내가 갖지 못한 그 자유분방함이나 솔직함, 당당함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잘해줬어요 저한테 정말 눈으로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끌려갔던 것 같고 나중에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어떤 아픔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막 제가 처음에 봤던 것 그리고 이 친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 친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만한 것들과 이 친구가 가진 어떤 상처들이나 말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나 그 정서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충돌하는 모습들을 저는 표면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짐작은 하는데 윤주가 너무 서투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진짜 갖가지 매력들의 총집합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렇게 해서 월미도에서 일부러 버스를 놓치신 거군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면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이어서 하실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됩니다. 아니 보면 볼수록 두 분이 잘 어울리시죠? 네, 유선영 배우는 그냥 지수 같고요. 유선희 배우는 그냥 윤주 같아서 사실 캐릭터하고 사실 내가 되게 비슷한 게 맞다 이런 고백을 한번 듣고 싶네요. 다른 점이 혹시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실제 성격이랑 실제로요? 배우 캐릭터랑 저는 비슷하신지? 윤주랑 많이 안 비슷해요. 분명히 윤주가 가진 어떤 모습들이 저한테 있기는 한데 저는 훨씬 더 직선적이고요. 그냥 물어보는 편이에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맞아요. 지수보다는 저는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 굉장히 많고요 지수랑. 근데 지수보다는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수보다는 네 지수보다 2살 많으니까 지금. 실제로 좀 다르시대요. 다행이에요. 제가 좀 덧붙이자면 실제 류선영 배우님을 오디션에서 처음 뵀을 때 너무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 오디션장 말고 차를 한 잔 마실 때 어떤 정말 톡톡 튀는 모습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사실적인 매력을 내가 이렇게 훔치고 싶다 영화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류선영 배우님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류선영 배우님의 그러니까 실제 말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넣고 싶었고요. 이상희 배우님은 좀 다르세요. 저는 단편을 한번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윤주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닌 척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 만약에 나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 그냥 혼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야 가라고 하는데 저는 가가 아니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어달라고. 근데 그때 이상희 배우님은 약간 아니 그러면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정도로 네, 실제랑 좀 다르셔서 제가 많이 연주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윤주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처음 연애를 어떻게 했을까? 처음엔 말을 못한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네, 이상희 배우님은 좀 윤주 역할을 하시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자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약간 무디세요. 아니 이렇게 평소 모습이나 그런 거에서 윤주가 귀여워 보이는 그 모습은 근데 이상희 배우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늘 팬 한 분 더 생기신 걸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앉아 계신 남자분.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배우님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에 윤주가 혼자 담배를 피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저는 뭔가 둘 사이가 확실히 정리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영화 끝나는 것 같다고 좀 열린 결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배우님들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셨는지 궁금하고 차기작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격상 제가 그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할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여자라서 그 뭐지? 벼랑 끝이 보일 것 같은데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용감했죠. 멋있었습니다. 차기작은 저는 12월에 대구에서 독립 장편 하나 찍어요. 그래서 네. 12월에 아마 대구에 잠깐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용기를 굉장히 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연희를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그 결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 같아요. 이현이는 어차피 나한테 그렇게 말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어도 계속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그것도 다 좀 알고 온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라면은 좀 앵겨붙을 어떤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저의 차기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님 차기작도 물어보신 거 맞나요? 네. 네. 지금 약간 네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여자 둘 관계에 대해서는 연애담 준비하면서 우선은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서 네, 또 이런 영화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뭔가의 용기를 내야 되고 주변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네,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진행하고 싶긴 한데 저희가 5분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한 2분 정도만 이제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이 영화에서 술이라는 게 어떤 매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생각하기에 이 연애담 안에서의 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의미를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 좋아했을 때 아니면 내 친구가 누구를 좋아했을 때 어땠을까
그 뭐 답답함을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만나게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연주를 이렇게 꼬시면서 되게 직설적으로 언니 주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그 되게 좋은 사람이랑은 좋은 아껴뒀던 거를 먹고 싶은 거고 아닐 때는 네 헤어지면 술 생각나죠. 잘 못 마셔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네요. 또 다 마지막 질문 한번. 여러분들 저희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보통 담배에 대해서 여쭤보시잖아요. 담배가 이 두 커플에게 어떤 분에게 술은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 GV에 한번 얘기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술은 그냥 취하려고 먹는 것 같아요. 다음 나중에 인스타나 거기에 올려주세요. 다음 질의 때 못 볼 수도 있는. 네, 술에 대한 어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했는데 지수 극중 지수가 연기를 하면서 갈 때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있냐고 집사들하고 드라이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들 아니 집사들 친구 실제로 나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나오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단순한 약한데라고 했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러고 나서 서울로 태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수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그 거짓말은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어렵다. 거짓말은 그 지수의 지수의 삶의 방어 형식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네,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 근데 내가 그거를 누군가한테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알아듣던 안 알아듣던 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백이면서 결정인 것 같아요. 나는 용기를 더 내겠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미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용기.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 뭔가 지수라는 인물이 되게 앞에 보면은 그냥 연애 도사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연애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냥 매력적인 그렇게만 보이는데 저는 지수한테도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윤주의 미래가 지수일 수 있고 지수의 과거가 윤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어쨌거나 한국에서 지금 사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을 사는 어떻게 보면 레즈비언의 어떤 캐릭터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그 애인이랑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비밀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았어요. 친구한테 얘기도 쉽게 못할 것 같고 뭔가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나를 숨기게 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지수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거짓말 자기 부모에게 그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벽 같은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윤주는 모르게 지수의 모습이 살짝 드러나는 거죠. 남이랑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슬프거든요. 그 거짓말, 네, 너무 슬픈 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을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락실 갔다 왔어? 독서실 갔다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선택이잖아요. 보호막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지수가 하는 거짓말은 지수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윤주가 얘기하듯이.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거절 혹은 관계에서의 거절들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못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슬퍼요. 합의해야게 끝나는 게 아니지. 갑자기 슬프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연애담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또 저희를 이거 마무리 멘트인데 마무리 멘트 먼저 하고 감독님 이야기하고 자 이제 한마디씩 잠깐만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집이 마치기 전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그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 감독님부터 이제 앉아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그 개봉을 정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약간 개봉 전에 좀 지역을 다니고 싶었어요. 많이 좀 만나 뵙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유료 시사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곧 제대로 개봉을 합니다. 되게 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되게 작은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예요. 되게 저는 윤주가 지수를 좋아하듯이 제가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좀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시겠지만 예뻐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식 개봉은 11월 17일이고요. 오늘 대구에서 관객들을 만나니까 정말 저한테도 너무 처음 경험이고 저한테도 너무 처음에 설레임을 간직할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도 이 영화가 그런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봉일은 1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추운 겨울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게 응원 어린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오늘부터 이제 가셔서 SNS나 이제 개인 지인에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월 1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합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저 이제 감독님이 어디가 쓰셨더라고요. 인터뷰에 했던 말 중에 괜찮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참 되게 좋았었는데 누군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일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감정이 일어난다. 그때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나를 많이 변화시키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연애 관계가 아닐까. 그 연애 관계 안에서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성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연애담을 보고 우리 또 한 번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